게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 있잖아요. 친윤 윤석열의 찐윤 변호사 서정욱이 한동훈이 명태균을 이용해서 오세훈 홍준표를 친다는 이야기를 자기 채널에서 했어요. 물론 한동훈은 아니라고 펄쩍 뛰지. 그러니까 이야기 핵심인 즉 한동훈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 수사하는 검사들 친한 검사들과 딜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아니 나머지 지자들을 치고 한동훈을 띄운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저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서정욱이 했어. 나는 내가 내 입으로 한 적 없어.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판에서는 한동훈 경쟁자들이라는 게 대부분 명태균 묻었잖아요. 이준석까지. 그러면은 검사들이 이 사건을 키워가지고 한동훈을 대선주자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서정욱이 했는데 동훈아 나는 동의하지 않아. 다만 서정욱이 이야기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은 과연 명태균한테 깨끗할까? 저는 그 생각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을 뿐인데 결국은 공천 때 누가 담당했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명태균 입장에서는 한동훈 때문에 뭐 컷오프가 됐다거나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적대적인 관계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서정욱이 우리를 때릴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렇게 때리지만 서정욱도 지금 서울대 법대 대학원까지 다 나온 사람이잖아요. 한동훈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40패스 학교 같이 나와가지고 연수원 뭐 이거 할 때까지 그 법조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그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한동훈이 지금 검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일반 국민이 들을 때는 그럴싸하다는 겁니다. 에이, 서울대 사대주의자 최범.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나왔거든. 뭐 그 서울대 법대 나온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거야. 한동훈하고 서정욱의 관계가 같은 근데 동문이니까. 일단 뭐 이런 저런 걸 봤을 때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정욱이라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이런 정도의 음모론 제기도 못하면 그걸 못하게 하면 그거 입틀막이지. 그게 이를테면 이게 예방 차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동훈도 여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법적으로 뭐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펄쩍 뛰어. 너무 바로 대응. 아니 그러다 벗겨지세요. 살살 뛰세요. 김대현 복태님 서울대 법대 내란과 출신. 서울대 법대 내란과 그 출신. 과는 정말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저게 이 친구 유튜브 채널 서정욱 TV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뭐 한동훈 쪽에서는 거기다가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는데 저거는 예방 조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친한 검사들이 한동훈을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더 명태균을 많이 붙일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근데 뭐 지금 한동훈이 책을 낼 때는 자신의 20년 가까이 되는 검사 이력은 다 지워놓고 뒤에서는 검사들하고 짬짬이 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서정욱의 이야기를 다 믿진 않았지만 서정욱이 아는 선에서는 옳은 말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서정욱 TV의 구독자입니다. 나름 재밌어. 네. 슈퍼챗도 썼지. 똑바로 이야기해. 중도 보수 방송 새날입니다. 우리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극한 직업. 우리 진보 방송 아니에요. 중도 보수 방송이에요. 보수 쪽 볼 수 있는 거지. 나머지 극우고. 여기까지. 야,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서정욱이가 이제 대표적인 친윤이잖아요. 찐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정욱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탐탁치 않고 아마 이 서정욱이가 한동훈 엄청 많이 저격했었고 지금까지. 이거 한동훈이가 되면 안 된다. 이 생각에 지금 명태균을 엄청 묻혀놔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일리 있어. 그래서 한번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서정욱 변호사 입장을 한번 전달해 드려봤고요.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총선 때 그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김건희의 일십 사건. 네. 그 일십 사건이 생긴 이유가 김건희가 원하는 공천을 안 들어줘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느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양손에 명태를 묻혀가지고 묻힐 수 있는데 다 묻힐 예정입니다. 자 정변 네. 영업해야지. 전화번호를 바꿔. 자 010-9806-1682. 네. 이 양반들은 웃었으면 구독을 해. 그 있잖아요. 내란 후에 정필승 변호사 일이 많이 줄었대요. 이야기해봐요. 진짜로 아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2024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이후로 제 월 매출이 절반이에요. 절반이 안 될 때도 많아요. 한 4개월 가량 지났는데 열받네. 야 진짜로 힘들다 이렇게 힘들. 그러면 그렇게 이직이 난무하다는 서초동 시장에서도 윤석열 여파를 좀 받는 거잖아요. 좀 받는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러면 뭐 좀 받는다 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법인 전체가 수익이 뚝뚝 네. 줄고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사건도 상담해 드립니다. 자, 이건 PPL인데 이거 짧게. 아까 그 서정욱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댓글창에 데프콘 아닙니다. 나 데프콘인 줄 알았어. 옷을 많이 번자다 했는데 데프콘이 아닙니다 이렇게. 흑사천주님, 네, 데프콘 아닙니다 하셨고요. 아니네요. 웃겨요. 자, 근데 이게 명태균이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초창기 때 보면은요 김영선 살리려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했고 그렇죠. 오늘도 네. 보니까 뭐 그 시사인이나 뭐 뉴스타파 등의 보도를 보면 김영선 구명하려고 막 엄청나. 근데 나중에 김영선이가 배신을 했죠. 배신했단 말이야. 그 상황이 있어서 더 분노가 큰 것 같은데 명태균도 보면은 이 군데 저 군데서 배신을 많이 당하는 길이. 아니 이제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잖아요. 또 어떻게 음. 보면 예전에 이제 명태균이 공무원 그 승진 관련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뭐 감옥을 갔다 온 그런 경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지금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사기로 돈을 받았을까 아니면 위에서 배신을 했을까 그 생각도 한 번쯤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 중간에 다리를 분명히 놔줬는데 돈은 받고 전달해줬는데 근데 자기가 걸릴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면 그걸 말도 못하고 자기가 그냥 들어갔다 와버린 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하고 통화만 해도 저장해놓고 카톡 만들어놓고 저장 따로 파일 만들어놓고 좀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좀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도 네. 많이 하게 되고 김영선만 해도 그렇잖아요. 건지해줬단다. 그 얘기 들으면 빡치지. 되게 열받지.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자기 진짜 5월 9일날 전화해가지고 아유 대통령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고 근데 있었는데 이 사람 손에만 가면은 국민의힘 경선은 무조건 이겨. 홍준표, 오세훈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용한 맛집 돼가지고 아름아름 찾아와서 국민의힘 정치인 전현직만 140명 얽혀 있다는 바로.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은 이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단체 사진이에요. 여기에 명태균, 홍준표, 오세훈 측근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 김한정의 제주도 별장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들에게만의 그 당시에는 카르텔이 있었던 거예요. 명태균이 딱 가운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상석에 앉아있죠. 김영선도 바로 옆에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세훈 측근, 홍준표 최측근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바로 이 자리가 이게 상징인데 훗날 이 사진, 이 모임이 보수 괴멸의 또 다른 촉매제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맨 앞에 있는 최땡땡이라고 이름 가려져 있는 저 사람이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누군지 한번 볼게요. 최용휘, 일명 홍준표 양아들. 홍준표 아들과 절친이었는데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를 잘 따르면서 양아들이라는 이야기까지. 이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거의 한 명밖에 없어요.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초구 최은희를 통해서 그 명태균의 아주 찐 팬이 됐다는 최은희를 맞아. 통해서 이 서초구 의원에 도전을 하지만 예비 후보에서 탈락하죠. 그때 김영선 보좌관을 했었는데 강희경 씨랑 통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명태균이 결정 안 한 일이 뭐가 있냐. 여기는 명태균 공화국이다. 나중에 윤석열, 김건희까지.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홍준표 캠프에서 그 자원봉사자로 일하다가 나중에 김영선 보좌관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 보면은 양쪽에 다 지금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명태균이 묻어서 이런 가도를 달린 거죠. 명태균이라는 거대한 어떤 그 막강한 영향력 가진 사람이 다 여기저기 꽂아버리는 거고 저 최영희 홍준표 양아들 올린 최모 씨 홍측의 명태균 여론조사 전달했다 진술. 검찰 조사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론조사를 전달한 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불법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홍준표는 뭐 본 적도 뭐 만난 적도 없다고 하다가 사진 나왔죠. 자기 아들이 명태균과 통화까지 나왔죠. 다 나왔죠. 네.
참고로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제가 몰랐다고 했다가 어떤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람이 있는데 얘네들은 몰랐다고 해도 아무 일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된 게? 다음 달에 그러니까요. 판결이 나오는데 저는 무죄 저도 확신하는 무죄 가능성 사람이에요. 제법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그 2월 4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저건 자동응답이 아니고 전화 면접입니다. 상담은 사람한테 답하는 거예요. 35%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투표율 그러니까 대선 투표율을 생각하면 저거 60% 각이라고. 지금 저는 이번 대선 한 70% 보거든요. 투표율을. 이재명 35일 때 김문수를 제외한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등은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4%, 3% 저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에 제 이름 넣어도 1%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누군지 이름도 모르지만. 나와요. 예. 아. 근데 이게 계속 이를테면은 어떤 한순간의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개월간 저렇게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전 탈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김문수뿐만 아니라 이게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대부분 더블 스코어 정도 나옵니다. 오늘 2부에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추세가 되고 있어요. 한동훈은 심지어 양자 대결 했는데도 17.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인맥을 가지고 홍준표, 오세훈을 치고 싶겠죠. 아, 그러니까 서정국이 등장하는구나. 그렇죠. 아, 야, 서정국 영화인데? 저는 정말 한동훈이 본인의 인맥을 통해서 그런 짓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동훈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성공은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면상들을 모아보면 저 표정이 말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항상 놀라는 홍준표. 네. 자,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명태균, 과태선. 최근에 그 박은정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겁니다. 대선하고 사의 재보궐 동시 진행하면 367억 절감 가능하다. 같이 해야지. 이게 같이 하게 되려면요. 엄청 빠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보궐선거일을 조정을 해야죠. 그렇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초에 빨리 나오면 저게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겠네.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367억 절감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표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계산을 해보니 정확하게 367억 정도를 더 할 수 있고 이거 같이 하게 되면은 재보궐선거는 거의 10억 안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예. 377억. 실제로요,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 뽑히던 선거, 재보궐선거 같이 했어요. 대선하고 같이 했다고.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헌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결과를 내놓으면 저 보궐선거일이 대선일과 같이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대선이 시작되는 게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오거든요. 우리는 아직 판결을 못 봤으니까 야 당연히 파면 되겠지 하지만 실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면 바로 대선이에요. 대선으로 그냥 빨리 들어가는 거야. 근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는 게 15일이 있잖아요. 그 전에 이미 대선의 모든 것들은 결정되고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에는 그냥 대선이에요 지금. 날씨가 지금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3월 말 4월 초 정도면 벚꽃 대선인데 5월 초 정도로 보면은 장미 대선이라고 하죠 보통은.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취임식이잖아요. 빡세네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냐면은 취임식 하기 전에 바로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대표, 국민의당 당대표, 많이 번 분인데요, 저분. 그 다음에 정의당 대표, 노회찬 대표까지 만나는 상황. 네. 이재명 대표도 아마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지금 국회에서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니고 로텐도어에서 간단하게 하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